이때부터 기계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60년이 지나자마자 전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알죠? 그 에디슨이라는 분이. 그로부터 약 150년 세월이 흐르니까 컴퓨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1970년에 이제 통신과 또 컴퓨터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한 40년 시간이 아주 단축이 돼 버렸죠. 40년 만에 AI 시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4년 후면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는 아주 지금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 문명에서 전기, 그리고 컴퓨터, AI 시대, 그 다음에 우주 시대를 여는 요 길목마다 저는 반드시 혁신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혁신가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우주를 여는 일기, 그 주제이기 때문에 우주 시대의 혁신가는 누구냐?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고요. 한 사람은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리고 AI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71년생이고요. 스페이스 X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그 유명한 아마존의 창립자인데 이분도 지금 우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을 창립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우주 발사체를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프 베조스는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릴 텐데 평범한 사람들이 나 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나 화성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할 때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혁신가들의 공통 핵심 동력이 뭘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핵심 동력은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상력이죠. 상상력. 두 번째는 관찰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행력이고요. 네 번째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국장님, 상상력이란? 말 그대로 추상을 해서 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상을 만들어서 목적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네네네. 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은 저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체계는 다 상상력입니다. 그 사고 체계에서 이제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여기는 힘,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해되시죠? 동감하십니까? 네. 일단 어린아이들이 그 이제 두뇌가 발달되면서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상력입니다. 상상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것을 이 현상 세계에서 보는 것, 그거를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는 것, 그 속에서 이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바로 관철력이라고 합니다. 상상에서 시작해서 관찰까지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성이라면.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행력은 뭐냐? 이 혁신가들의 그 핵심 동력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행력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그 본인이 상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스스로 깨달은 어떤 법칙이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미스테리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자기 영역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행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이 핵심 동력의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 실예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빌 게이츠. 이제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 PC를 나는 전 세계인들의 테이블 위에 다 한 대씩 다 올리겠다. 가정마다 TV가 있듯이 PC라는 것을 다 올리겠다. 그는 그것을 결단했고 그것을 실행했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낼 때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게 바로 도전 정신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도 똑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출생한 이제 그 어린 소년이 남아공에서 이제 그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남아공은 너무 좁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캐나다로 가야 되겠다. 왜? 그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을 가려고. 그러고 나서 그의 그 청소년의 그 비전대로 엄마한테 가고 그 다음에 대학생 때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페이팔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이 있었던 거죠. 상상이 있었고 관찰을 했고 실행에 옮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우주 계획을 하는 우주 사업을 하는 나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웬걸 화성에 대한 탐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사 홈페이지를 서치한 다음에 보통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일론 머스크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사가 안 하네? 그럼 내가 해야지. 이게 바로 그의 상상력이고 관철력이고 실행력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그가 페이팔을 통해서 벌은 돈,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 이런 스텝들을 통해서 그가 벌은 모든 돈을 그 화성 탐사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이것에 모든 것을 그의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파산에 직접까지 갔는데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가 스페이스 X-12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동영상이 있길래 그걸 자세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제프 베이조스도 그 당시에 모든 책은 다 서점에서 사던 시절, 그리고 모든 쇼핑을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하던 그 시절에 통신 시대가 열리고 컴퓨터 시대가 열리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겠다.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착안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그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죠? 그 발사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플랫폼, 반드시 이제 우주 여행 시대가 올 거다. 우주 여행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리진이라는 그 회사를 차려서 지금 이미 벌써 이제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거죠. 이 네 사람의 그 상상력, 관찰력, 그 다음에 실행력, 도전 정신, 이것은 이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AI로, AI에서 우주 시대로 열 때마다 그 시대를 여는 혁신가들의 공통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떨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떨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그 네 가지 핵심 마인드를 키우고 있느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지표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답이 없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육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제로 상상력, 제로 관찰력, 제로 실행력, 제로 도전정신, 제로. 아직 AI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고도 있고요. 외고도 있고요. 그렇죠? 카이스트라는 걸출한 대학교도 있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교육 지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희는 대안을 생각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적인 동력은 과연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을까? 담아낼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툴이 있을까? 아까 두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겠습니까? 제프 베이조스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물이었겠습니까? 키워진 겁니다. 길러낸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작은 이제 비용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툴이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기를 써보니까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2023년 8월 5일 날 윤석희 이사장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 일기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2023년 12월 1일부터 일기를 쓰게 됐고요. 매일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 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강력한 거기 에너지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일기를 쓰는 그 순간 또는 일기를 매일같이 써오니까 왜 그런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기록은 강력한 지능으로 진보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 자기가 경험한 많은 일상의 파편들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모으는 작업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 정홍기 선생님이 자기가 하는 말을 적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겁났다고 그러잖아요.
적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은 파편을 모으면서 그것이 정보가 되는 과정입니다. 왜 정보가 되냐면요. 일기를 쭉 이제 계속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의 패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패턴이 바로 그게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 대한 소비 패턴을 왜 발견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기록을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보를 넘어서 이제 지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전륜술이 만들어져요. 아, 맨날 저 친구는 나에 대해서 화를 내네?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면서 아, 걔는 이런 성격이 있나 보다. 그런 관찰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나만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내는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지성.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나만의 전략, 나만의 전술로 이 일기가 발전이 되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다고 쳐봐요. 엄청난 그 국가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정조대왕의 일성록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DNA 자체가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기록하고 그것이 이제 정보화하고 그것이 지능화되는 그런 훈련을 3살 때부터 한글을 깨우치는 그때부터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는 톨스토이와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DNA가 있는 그 소년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정보화하고 지능화하는 훈련을 계속 했다고 쳐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파브르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일기가 바로 그 혁신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4가지 동력, 바로 상상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실행하고 그 모든 것에 나의 길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도전 정신의 그러한 그 힘이 어릴 때부터 일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짧은 3년밖에 안 되는 이 경험이 저의 삶의 질을 아주 높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우주 시대는 몇 년 남았다고요? 4년. 네, 강력한 대안이 바로 손글씨 일기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전을 담아내는 첫걸음은 아이들 스스로 누가 검사를 하든 안 하든 엄마가 하라고 하든 안 하든 스스로 자기의 노트에다가 우리 안내처럼 자기 일기장 이름을 붙여서 키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날로그적인 그런 실천, 기록이라는 이 가장 오래된 인간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툴, 손으로 글씨를 쓴다.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이것에서부터 바로 거대한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첫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일기대학이라는 것을 2023년 8월 5일 날 뜨거운 여름에서 KT라는 그
공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세상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 아까 이사장님이 잠깐 소개를 했죠.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500만 원을 수주를 해서 지원을 한 거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피를 뽑아서 100만 원 자부담을 넣어서 이제 청소년을 위한 내일을 여는 힘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50명을 타켓으로 하고요. 근데 이 50명은 사랑의 열매가 워낙 목적 자체가 차상위계층, 이제 어두운 그늘에 있는 청소년들 그런 세대들을 돕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다문화, 탈북 가정 청소년들을 타켓으로 이 사업을 해달라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첫 이 사업입니다. 첫 스타트인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위탁을 한 건데요. 기간은 7개월입니다. 5월부터 지금은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6월 20일 첫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사업을 끝내면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내년에 또 사랑의 연맹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단체는 검증됐다. 이제 금액을 더 올리자.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집합 모임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최고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영감을 받고 흩어지면 12명의 멘토가 예로 지금 현재로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지역 아동센터로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12명의 강사가 3명, 4명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리 향기로운 센터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로만 우리가 50명을 선정을 했다고 치면 12명의 강사가 어느 날 그날 향기로운 센터로 다 파견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할 겁니다. 학습 진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일기 쓰기, 이 거대한 우주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툴, 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쓰고 있는지, 그거를 그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드맵입니다. 드림 브리지 아카데미를 하고요. 진로 캠프를 하고요. 마음톡 심리 사회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 성찰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늘 해오던 일기야 놀자 이 대규모 시상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멘토 선생님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매일같이 일기를 쓸 거야. 그러면 첫 6월 20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한 박사가 우리 교원 연수 강사신데요. 그분의 일정상 우리가 6월 20일로 잡았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한 학습법. 지금은 뇌과학이 대세이기 때문에 뇌과학에 기반한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학습일까? 이거에 대한 특강을 이 자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감을 받은 이제 흩어진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 12명 강사가 이제 그 내용을 본인도 이제 잘 적용을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 그것을 생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첫 일기 쓰기 지도와 함께 학습 멘토를 하러
이제 일정이 잡히는 대로 우리 향기로운 센터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이날 오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로 캠프는 저희가 지금 더 작은 재단이라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네이버를 창립한 이사 중에 한 사람이 더 작은 재단, 자기 사재를 털어서 청소년을 위한 재단입니다. 물론 기독교 단체인데요. 여기에 갈 계획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진로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영감을 받은 멘토 선생님들도 다 같이 갑니다. 갔다 온 뒤에 아이들에게 또 가서 그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을 해주고 가장 중요한 이 진로를 위한 일기 쓰기, 그걸 피드백을 또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요, 가을이니까 마음에 가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처리, 감정이란 무언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변형계가 가장 발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멘토 선생님도 그 감정 처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속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단체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음악회라든지 미술관이라는, 그때 10월 달에 9월이나 10월 달에 있을 그 가장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해서 함께 경험하고 그거를 또 일기를 쓰는, 감상 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일기야 놀자. 우리가 지금까지 3년째 일기야 놀자를 이제 3년을 지금 3년째 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이제 향기로운 센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정말 이제는 훈련된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 프로그램이 해마다 지속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다 멘토가 돼서 고등학교 이제 대학생이 돼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기 쓰기가 나의 삶이 되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날 일기야 놀자, 이때 진짜 함께 노는 즐거운 그런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 이후에도 일기 쓰기를 스스로 하는 그런 멘토들이 마지막 다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7개월의 프로그램을 마치게 될 텐데요. 이거를 전체를 총괄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만 몇 분을 적었는데요. 윤석기 이사장님이 그 평생 학교에서부터 해오셨던 이 일기 대학, 이것을 이제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원을 하고요. 정구철 형제라고 오늘은 참석을 안 했는데 행정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기 국장님이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이제 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어. 네, 영어 선생님이니까 잘 아시죠. 탭스라는 교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소년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학업을 하는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괄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멘토 12명을 이 학습 지원, 그 다음에 마음 지도, 그 다음에 일기 쓰기, 이런 것을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정홍기 국장님한테 문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충주에 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항상 멘토들과 함께
그 총괄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강사는 유민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11분, 총 12명을 이번에는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제 충족하시면 됩니다. 일기대학을 졸업했든지 이수를 했든지, 두 번째는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든지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향기로운 센터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반드시 다 이제 일기대학이든지 일기대학을 졸업을 하시면 우리 향기로운 센터 거기 직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모델이 되어서 그 다음 내년에는 그 다음 센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기 쓰는 지역아동 센터들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져가는 그런 첫 모델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체험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기 일기장 다 있죠? 자기 일기장 다 피세요. 자기 일기장 없으면 이제 오늘은 그냥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일기장을 한번 사시고 체험 활동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4명을 맡았다. 어떤 아이가 맡겨질지도 몰라요. 탈북 청소년을 맡을 수도 있고, 그 다문화 아이를 맡을 수도 있고, 차상위 계층 그런 아이들을 맡을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맡았다. 4명 그 아이들을 나는 어떻게 이제 6개월간 멘토 역할을 할까? 지금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내가 이 역할을 실행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나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걸 적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까요? 그러면 쓰신 분부터 우리 정 국장님 다 쓰셨습니까? 요약해. 네. 한 네, 사람씩 짧게 안녕하세요. 선물 내고. 정욱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서 좀 정의라든가 어떤 추정을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멘토님들하고 저하고 모이셔서 굉장히 중요한 활이라고 봐요. 우선 학업 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보다 그분들이 더 경험이 많으시고 영향이 많으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뒤에서 후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현황감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첫째 학업 현실적인 그 실력 문제가 있을 테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성향, 내가 학업 태도에 대한 어떤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멘토님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계획과 실행과 검토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후원해주고 검토하고 비판이 있으면 비판을 해주고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이 협력을 해주시는 또 선배님들이 함께 저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공동협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을 일단 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김광주입니다. 처음에 멘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하고 있어야 될 시간들이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먼저 마음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엄마 같고 아빠 같은 사람들은 좀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보부터 찾아보고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 통해서 일기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고 먼저는 내가 썼던 경험들과 체험들도 얘기해주고 좀뭐 토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요즘 아이들은 글쎄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꿈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영 이사님이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매우 절절하고 좀 내뱉던 마음을 같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그런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꿈을 찾아준 다음에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걸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존감도 올려주고 또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아이들한테 상상력, 그다음에 관찰력, 또 어떤 도전 정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 등을 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간단히 정리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의 성격 분석, 취미 좋아하는 것을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욕구 분석,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선 파악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일기를 써야 하는가, 또 이 일기를 씀으로써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변화의 도구로서의 일기 쓰기. 또 세 번째로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유명인의 일기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기 쓰기를 통한 미래 설계라 그렇게 이제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일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토론도 하고 또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좀 써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기쓰기를 통해서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그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가지면은 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입니다. 저희 옆에 계시는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보다 그냥 저희 남편하고 같이 제가 이제 세종에 아까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세종에 있는 사람들 있냐 이렇게 했더니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 가족인데 저희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은 고등학생인데 좀 이제 정사가 아닌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좀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쌍둥이에요. 여기 이제 그 밑에 지금 초등학생 한살 있는데 이 집이 이제 최근에 이혼을 하게 돼서 좀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종 학생도 된다면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저희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얘들을 좀 제대로 안내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쓰기 지도니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좀 해야 되겠고, 네, 제가 실은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 심리를 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학교를 떠나고 뭐 이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얘들한테 좀 그런 거를 이참에 같이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교육은 아니고 이렇게 학원에서 아이들 오랫동안 가르쳐 봤는데 가장 아쉬운 게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뛰어난 인물인지, 얼마나 자기가 뭐든 해낼 수 있는 건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뭐 성적에 의해서 가정환경, 외모, 스킬, 위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다 그냥 닭처럼 돼 있는 거죠. 독수리 같은 아이들이. 그래서 뭐 이 아이들이 독수리인 거를 알려주고 싶고 저는 그래서 일단 아이들과 같이 문구사 가서 이쁜 노트랑 볼펜 같은 거 좀 사고 싶고, 같이 커피숍 가서 핸드폰이 아니라 노트 한 개 들고 볼펜 들고 커피숍에서 막 써들면서 막 적고 싶고, 이쁜 노트처럼 막 문구사 갖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기록하면서 같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죠. 아이들을 하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적응이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데 대상이 보니까는 어쨌든 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본 만큼 생각이 바뀌자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없어요.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또는 뭐 백수가 되고 싶어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프더라고요. 좀 아이들이 그만큼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아이들한테 공부를 잘해야 돼. 뭐 이래서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도 어쨌든 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아동센터나 뭐 가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나 그런 좋은 습관들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잘하는 것만도 대단하다.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그런 것만 너무 훌륭해. 너희들 잘 크고 있어. 이제 그게 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막 자극들이 이렇게 이제 오면 아이들이 좀 눈이 이제 떠지는 걸 이제 봤는데요. 저희가 그 현대 자동차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하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4명이 들어오는데 16명을 이제 한 사람이 30분씩 해서 한 번 오면 이제 4명을 만나고 그걸 일주일에 2번 들어오고 12월까지 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5월 말쯤이죠. 22일날 그 멘토를 또 이렇게 티칭하는 분이 이제 오셨어요. 간식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요 땡글땡글 하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이제 올라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팀장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현대자동차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네가 봐도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무슨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규칙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해 주죠. 근데 얘네들은 그럼 무슨 대학을 가야 돼요? 무슨 자격증을 따야지 갈 수 있어요? 걔네들 벌써 그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그게 충격이었어요. 아, 얘네들이 아무리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또 별로 영향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은 그 아이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일단은 납부 형성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뭔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마음에 담이 없어야 그냥 서슴없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은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얘는 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떨 때 너는 마음이 없대?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아이를 알아야 꿈을 어쨌든 갖게 해주는 이런 것들도 그 아이에 맞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 3년째 쓰고 있는 것 같네요. 요번에가 3회차 저희도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도 이제 그림 일기를 A3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출품할 때 요번에는 그림 일기로 한번 그렇게 해서 전체 한번 다 해보자. 그전에는 다 그렇게 못했잖아요. 한 10개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이렇게 일기 쓰는 거가 이렇게 좀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냥 다른 데는 이렇게 해봤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해서 써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요. 아침에는 1교시에는 뭐 배웠고 2교시에는 뭐 배웠고 막 또 이런 식으로 쫙 시간대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록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좋은데 하루 그 학교에서 있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을 봤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시험 본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좀 밑에 좀 써봐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한 스케줄 이렇게 쓰면은 애들이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3년 동안 이제 지금 수업 보잖아요. 그걸 다 묶었어요. 이렇게 한 거지 다 쓰면 그 다음 새 거를 붙여주고 테이프로 쫙 붙여 위에서 모여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쓴 거랑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글 쓰는 줄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게 생각하는 이런 거에 많이 확장됐고 글씨 쓰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잘 좀 써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신경 써서 쓰고 그리고 그 생각이나 느낌 내가 이렇게 오늘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이나 느낌이나 자기의 다짐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그런 거 쓰는 걸 애들이 일기가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방학 숙제 맨 가기 한 이틀 전에 몰아가지고 막 쓰는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일기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 숙제를 대신 할 겸해서 일기를 써보자 해서 저희는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매일 썼어요. 매일. 그렇게 쓰다가 애들이 또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만 쓰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수요일만 쓰자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알아요. 이렇게 보면서 와, 너 봐봐 처음에는 이거밖에 못 썼잖아. 와, 지금은 막 반절이 넘어가게 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써봐. 그냥 재밌었다. 그냥 이렇게 읽기만 써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재밌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잘 되고 어떻게 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이렇게 한번 써볼래? 하면서 이렇게 권했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주제를 또 어느 날 또 불어줬어요 제가. 애들이 방학 때 같은 경우에 매일 쓰니까 그 일이 그 일이잖아요. 맨날 일상이요. 그래서 주제를 줘줬어요. 너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은 좀 큰 돈이잖아. 10만 원을 만약에 너 생겼어. 그럼 그거 어떻게 쓸 거야? 뭐 이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부분 다 뭐 어떤 애들은 뭐 현질한다. 게임, 현질, 뭐 이렇게. 근데 조금 이제 효심이 있는 애들은 뭐 얼마만큼은 엄마 뭐를 사주고 뭐 얼마만큼은 또 아빠를 뭘 사주고 나머지는 뭐 한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학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써봐. 그리고 애들이 또 막 쓰고 그리고 뭐 네가 20이 됐다, 20살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해갖고 써봐. 그러면 애들이 또 막 써요. 그러면 저는 뭐 저기 자취를 할 거예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살 거고. 그래서 너는 걔는 자유를 막 찾고 싶은 애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저희는 또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집에서 집이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얘는 집을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너 자취하고 강아지 데리고 사는 건 좋은데 너 그러면 어떻게 밥도 먹고 어떻게 필요한 거를 사겠니? 그랬더니 그럼 알바를 했다. 뭐 자기 나라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확장을 하긴 하는데 진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은 있어요.